일요일 밤이 깊어갑니다. 올빼미족이 아니었는데 또 올빼미가 돼버렸네. 낮에 보여드린 그 두들리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키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보여드린 거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분갈이를 새로 했거나 겨울에 한 애들, 얘들은 잎이 이제 말라가면서 병처럼 증세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활착하는 애들은 표면이 깨끗하죠. 지금이야 뭐 워낙 정보 교류도 활발하고 그 다음에 많이들 키워 오셔서 웬만한 분들은 이제 다 캐치를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26, 12, 2 곱하기 6은 12, 2월, 6월, 12월 전후 그 예방적 방제 기준으로 살균제를 그때 하시면 좋겠다는 게, 그런 특히 두들이 많이 키우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이때 발견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4월에서 5월달 발견을 해요. 그 예로 제가 2020년도인가 19년도인가 그 윗지방, 그때 이제 그 키핑장 사장님한테 연락이 오고 매니아분한테도 연락이 와서 가봤죠. 가서 이게 저는 누구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어,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샘플을 가지고 와서 검사 의뢰를 보냈죠. 근데 제 판단은 그때 그 전에도 곰팡이병 증세였어요. 곰팡이병 증세여서 사장님이 그때 뭐를 하신 다음에 뭐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도 곰팡이병의 증세에 의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매니아님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공간에서 그 하우스 한 동에서 여기 구석구석 다 있을 거다 이 증세가 하고, 그때 저 따라서 이렇게 돌은 적이 있었죠. 그때 또 왜 그 확신을 했냐면, 선풍기가 그 병원체 그 이제 제 증상이 심한 애들 그 주위부터 해서 구석구석 다 선풍기가 돌고 있었죠. 그러면 곰팡이병 증세의 특징이 바람을 타고 이동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애들은 다 걸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정작 키우시는 분들은 캐치를 못할 수가 있어. 어찌됐든 그때 몇만 원짜리 약 가지고 거의 회복을 많이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4월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나중에 사진 올려드리겠지만 4월에서 5월 달이면 판단하기, 그 회복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아시다시피 6월 달에 가면 갈수록 얘네들 특징이 거의 완전 그 잠을 자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 그래서 그런 판단은 지금 하시면, 만약에 판단이 빠르면 거의 뭐 완벽하게 소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자료 올려드릴 건데, 올 초, 12월 달인가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 그분도 이제 저기 경기도 윗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두들레 어마어마하게 대충 딱 봐도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구입 단가 생각하시면은 한 수천만 원대 될 거예요. 그때도 여러여러해서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양이 너무 많고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하엽 제거를 잘 못 하시니까. 약재를 살포할 때는 어찌됐든 충분히 살포하시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냥 했다가는 사실 하나 많을 경우도 많아. 근데 제가 1차, 2차 친환경자재 저희 사용하는 상품 그걸로 권해드렸고, 3차에서 원래는 살균제만 하라고 말씀을, 그 예정대로 이렇게 살균제만 살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드렸죠. 근데 이제 증세를 보니까 뭔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진을 보고 판단한다? 아닙니다. 제 얘기 100% 들으시면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 어떻게 보통 매니아들이 판단을 하냐면, 무조건 다 탄저병이래. 우리는 구멍만 나거나 뭐가 문제만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해마다 샘플을 보내서 검사 시료를 받으면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다른 거 준비 중이라서 100% 오픈은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전혀 달라요. 탄저병인데 탄저병이 아니고, 우리 유관상이 무조건 탄저병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얘 이거는 다른 증세 같은데 뭐 이상하게 질환이 나오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곰팡이병이라고 뭉그러뜨리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이유예요. 변수가 많다는 걸 알고 자료를 이렇게 주고받고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 말을 함부로 못해.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젠가 카페에서 이제 그것도 사진 첨부해 드릴 건데, 카페에서 거기 글라우카스 같았는데 이런 그리폼, 그게 이제 증세가 이상해. 그럼 대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병으로 아시는 거죠. 무조건 내 입에 이상이 생긴 병이야. 근데 제가 딱 첫 번째 댓글을 뭘 달아드렸냐면 천장 찍어주세요 그랬어요. 천장 찍어달라면은 저기 올린 분은 저 뭔 소리 하나, 왜 천장을 왜 찍어달라나,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천장을 찍어주셨어. 근데 천장을 딱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개폐형인지 애매인지 애매한 상태, 물론 이제 다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화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댓글로 이렇게 주고 받다가 사장님께서 요즘에 간간히 열어뒀겠죠. 그게 이제 간간히 열어두셨대. 그 저기 문을, 창을.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하우스 안에서 이제 겨울에 비닐에 이렇게 있고 이제 부직포로 이렇게 싸고 이렇게 있잖아요. 겨울에 되면 이제 온도 유지 때문에 그 얘네들이 야들야들 하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잎 자체, 스킨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나, 부드러워. 그러다 보니까 가끔 천창을 살짝 열어서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화상 100%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저는 찜찜하시면은 곰팡이 약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곰팡이 약 하면은 저희는 두 가지예요. 다싸하고 높이. 그 카페에 보면 있죠. 그거를 번갈아서 치던 하나만 치던 그 소리예요. 왜냐면 제가 판단했던 거는 화상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모르는 거야. 이거 사진 보고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병,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흰가루병, 제피곰팡이병, 탄저병, 검은전무늬병, 뭐 기타 입에 발생하는 이런 증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야. 곰팡이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탄저병 하지만 실제로 탄저병 약을 쓰면 잡혀. 탄저병이 아닌데 왜 그럴까? 탄저병이 보통 종합살균제, 곰팡이병 해당하는 그런 살균제가 대부분 탄저병에 효과가 돼 있어요. 탄저병이 아니었는데 탄저병 약을 달라고 하니 종합살균제 안에 탄저병도 죽이고 흰가루병도 죽이고 그 다음 제피곰팡이도 죽이고 여기 피부 스킨에 이 입 표면에 나타나는 증세를 다 잡히는 거야. 어떤 거는 후사리움도 죽이고 곰팡이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저는 이걸 잘 아는 게 아니라 얻어 걸리기를 잘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작용기작에 따라서 일반 농약은 약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작용기작이 다른 두 가지 약제를 선택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고, 얻어 걸리기에 더 확실한.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하는 자재의 특징은 뭐냐면 곰팡이병의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능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웬만한 거는 그냥 살포를 이제 교살포 번갈아서 A랑 B가 있으면 C까지도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두 개만 있어도 어느 정도. 저희 집 상품 보시면은 되게 깨끗해요. 보시면은 이 피부 자체가, 물론 저도 타이밍 잘못 맞춰서 약제를 치면 분명히 병이 생겨. 근데 그 타이밍은 개인의 스킬이 늘어야 돼. 스킬이 늘었을 때 그게 요맘때 이걸 약을 치니까 효과가 좋았어. 이거 판단은 나중에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곰팡이병, 제가 이제 곰팡이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탄저병 같은데, 이거는 제피곰팡이 같은데, 이거는 흰가루 같은데, 이거는 검은정무늬병 같은데, 쉽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이 채취를 해서 연구소에 보내서 균을 동정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정은 안 짓지만 다만 얻어 걸리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경기도 거기 대량으로 이거 완전히 마시간 거기 있을 때는 곰팡이병 증세가 아니라 저는 벌레의 흡집도 보였어요, 제 눈에. 그러면 야 너는 천재냐? 저는 천재가 아니라 잘 찍어요. 이 증상을 오래 보고 하다 보면 이 패턴의 형태를 보고 유추가 가능을 해. 근데 솔직히 이건 오바지. 제 스스로 어떻게 알아? 그 사진만 보고 말도 안 돼. 직접 봐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 친환경 자재 보시면 살충하고 살균제가 있는데 걔네를 반반 섞으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게 그 이유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연속으로 약을 막 쳐대면 힘들어요. 친환경이든 뭐든 농약도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을 두고 언제 한번 3월 언제 하세요. 이게 거의 제가 뭐 100% 장담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신 분들은 효과 다 대부분 봤어요. 지금 일부 매장 저희 주위라든가 다른 데 키핑장이나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 자재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약재의 효과를 떠나서 본인들이 잘 맞춰서 사용을 하신 거고, 그리고 100% 방제는 사실 어려워요. 그게 내가 해주는 데만큼 잘 안 되면 저한테 문의는 하시는데 저도 사진만 보고 판단은 불가. 그 다음에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얻어 걸리는 그런 걸로 여태까지 지금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어. 예전에 저기 응애를 다육식물에 응애가 안 걸린다고 응애의 존재를 몰랐을 때 그때도 제가 얻어 걸리기로 했어요. 그거는 제가 원래 다음에 응애 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키우는 식물이 잎끝이 뭔가 이상하다든가, 그것도 잎끝이라든가 중간에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런 균이 딱 생기면 일단 뭐 흰가루병이라든가 뭐 그런 형태가 이렇게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광합성을 못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가 세포가 파괴가 돼. 그래서 나중에 치료가 돼도 여기는 딱딱해져. 그러면 딱딱해지면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장님 이거 치료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오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증세가 생기면 그쪽 세포는 파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일반 농약이나 친환경 자재나 잘 살포를 하시면 새수부터 깨끗하게 올라오고 탄력이 생겨요. 대부분 아픈 애들은 탄력이 좀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아까 그 화상처럼 화상일지도 모르고 병일지도 모르는 그런 증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병이라면 중간중간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문제가 생기지 않고 중간중간 이상하게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잖아요. 만약 화상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일반 곰팡이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줄기 부분에서 또 물러가는 증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거야.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해서 뿌리도 점검하고 약재도 살포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우스 구조가 어떤지 체크도 해야 되고. 그거 되게 생각하시면은 이거 되게 복잡하네. 복잡한 거 맞아요. 이거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야, 탄저병 약쳐, 뭐 흰가루병 약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변수가 워낙 많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야. 제가 만약에 단정 지으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약을 하실 때는 작용 기작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살균제, 종합 살균제, 농약방 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되고, 이름이 다르다고 성분이 다르다고 다른 약이 아닙니다. 성분이 달라도 작용 기작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냥 농약방 가셔서 작용 기작이 다른 2가지 약재를 주세요, 종합살균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그 다음에 내가 또 탄저병에 나는 더 의심이 된다 그러면 탄저병 위주로 된 약재 주시고 작용 기작이 다른 거 종합살균제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 상품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더스하고 노피엠을 번갈아서 살포하시면 웬만한 건 거의 다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 정도면 저희 집처럼 키울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농약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찜찜해서 농약 안 권해드리고, 제가 사이트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